현재의 시간이 될 텐데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 준비기를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 오는 23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브리핑 열어서 인편, 우편, 전자 방식으로 답변 요청서를 발송을 했는데 뭐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지만 접수증 받지 못했고 전자 방식으로 송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뭐 출석 요구서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순히 응하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뭐 보수를 또 죽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헌법재판소가 됐든 그리고 수사가 됐든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저는 맞서 싸우겠다. 본인이 그렇게 신념에 의해서 물론 저는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논리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건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건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보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길거리에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와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출석 요구서라든가 이런 반론 그 요구서를 요구하는데 그걸 아예 받지를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 끌어가라 이거 아닙니까? 나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나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을 길거리로 끌어내서 충돌이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보수의 방식도 아니고 이거는 옳지도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끝까지 이렇게 하시나? 끝까지 이렇게 그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시나라고 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국정 운영에는 소질이 없어 보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외교 안보 이런 데는 소질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재능이 가장 뛰어난 걸 하나 발견했다. 뭐예요?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재능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데는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혼돈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변론 기일에 대한 어떤 요구서도 거부하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대통령의 자격이 없던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는 사인으로서 저는 돌아가서 법적 책임 그리고 저는 장기간의 치료 감호가 필요한 상태다. 좀 그러게 좀 보입니다. 지금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이 됐어요.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인데 주심 역할이 전체 재판관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의 사회자 역할도 하고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는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앞으로 이 속도가 어떻게 될까? 뭐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주심이 뭔가 이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헌재가 원래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데 언론 취재로 밝혀지면서 상당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정형식 그 헌재 재판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한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전자로 돌려서 랜덤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좀 우려를 표하는 거지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지정에 있어서의 의혹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전자로 됐다 하더라도 거부를 하셨어야죠. 아무래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이거는 다른 분이 맞는 게 좋겠다 주심은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심재판관은 MC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재판 과정은 길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MC가 재량권으로 뭐 나름대로 이 재판의 진행들 그다음에 변론도 직접 나와서 한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증인 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줄 공산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어져야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다만 이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에 준하는 결정을 할지, 아니면 사적으로 법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의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을 할지. 벌써 권선동 원내대표가 6명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헌법재판소는 9명이잖아요. 그리고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최소한 7명 이상이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3명이 없고 6명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정을 해서 6명도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부터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 심의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6명밖에 없으니까 방통위원장 심의 그냥 무제한 놔둘 겁니까 하니까 스스로 6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든지 9명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6명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 다른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의해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재판관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반대했듯이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그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9명이 빨리 완전체를 채워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6분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좀 특이한 거는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다 국회에서 와서 무슨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그래서 구속도 되고 뭐 증거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나를 임명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잘 해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역사적 무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온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사사로운 것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6명이 해도 그렇게 상식과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완전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그것이 정당성이 더 생겨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16년도에 뭐 민주당이 당시 헌재 소장 임명과 관련돼서 의견을 갖다가 그거를 그대로 이제 뭐 반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는 것들은 건들 수 없으나 국회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국회에 몫이 있는 3명은 국회가 논의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올리면 그거는 추천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행위적으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명백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건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해석의 문제라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그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3명의 임명을 그 한덕수 지금 그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국가적인 혼란을 더 줄일 수 있다. 만약에 근데 법조항에 딱 돼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016년대는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 너희는 그렇게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명백한 법조항이 아니라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9명을 다 임명해야 된다. 3명을 더 임명을 해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 같은 경우는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들어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출석 요구서가 수치 거부로 반송이 됐어요.
총무 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어제 인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업무소관 아니야 이래서 전달을 못했잖아요. 경찰 관계자 입장은 출석 요구서가 도착을 하면 수치 여부 관계없이 어쨌든 인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공조보는 내일 출석하라고 했잖아요. 공수처로. 검찰 같은 경우도 21일에 출석하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 2차 출석 요구서 보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한덕수 우리 저 권한대행이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시를 해야 왜 한다.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계속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호실이 막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마 검찰이나 경찰 그쪽에서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을 거예요. 네. 근데 잘못하면은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경호실에 지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법질서의 집행 이런 것들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경호실장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호실 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그 불안정한 국민들이 지켜보기도 불안하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검찰과 공조본이죠. 공수처, 경찰, 국방부가 있는 공조본 이 두 축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사 주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에 손을 떼야 됩니다. 왜 이유가 그러냐면 최근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속인 디지털 포렌식 팀이 내일 안에 협조를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내일 안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투명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본인이 협조하려는 대상자가 내란죄를 주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검찰이 과연 같이 뭔가를 논의했다면 수사가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즉시 손을 떼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김용현 나머지 그 중심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직권남용에 따른 내란 중심 가담죄를 적용해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내란죄로는 이거를 피해자 즉시 구속 수사를 하기에는 설사 법원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의 국수본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그러면 경찰을 중심으로 공수처와 국방부가 있는 공조본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구속 이렇게 이 신변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고요. 법률적으로도 그래야 하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 우병우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정집 가고 싶을 겁니다. 들어갈 때는 좀 포토라인에서는 그러겠지만 들어가면 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다리 벌리고 앉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검찰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검찰의 손을 떼는 부분들 이 부분도 한덕수 총리나 여야 대표끼리 어느 정도 머리를 맞대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아까도 소관 업무 아니다. 저는 이게 약간 전화 돌리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공무원 이렇게 저희 이제 취재하다 보면 그거 저희 업무 아는데요. 그거 전화 돌리기 같다는 느낌 드는 게 배달을 갔는데 인편으로 전달하러 갔는데 우리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런 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 분이 햇빛님이 우편물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요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비상계엄 해제되고 이번 사태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외교부에 물어본 외신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 보도자료, 설명자료 형식으로 배포된 자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자 불가피한 대처였다. 액션화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자료를 외신에 제공한 사람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었는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올 초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때 알게 된 인맥의 개인적 요청을 받아서 개인적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잘라야죠. 면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특히나 외교부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직을 걸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도 안 되는 정신 상태를 그분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수취 불가 그다음에 저기 뭐죠? 그 전화 돌리기 하는 부분들 그걸 보면 찌질해요. 그러니까 가짜 출근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출근 시간을 좀 일찍 보이게 하려고 경찰을 동원해서 가짜 출근 이렇게 경호차하고 순찰차만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 한 나라에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 분 같아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거를 자기는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아주 심각한 직권남용이죠. 더구나 이제 외신에 대고서 그런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런 논리를 제공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면직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공적 기능이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이유는 헌법적 질서가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 가치 체계가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 그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건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역시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거품을 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 외교부라는 것도 외교부가 다른 나라들과 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무슨 개인이 무슨 내 의견을 전달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 공적 기능을 무너뜨린 채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로 참칭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슨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실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배포하는 게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일 수가 있지라는 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안 되죠. 왜냐면 배포를 했잖아요. 자료를 배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부대변인이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계엄 자체가 합법적 틀안에서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명이 가능한데 자료를 배포했잖아요.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은 공적 업무를 수행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승인의 여부가 본인의 판단이었다면 이분은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면직을 하고 뭐 고발 조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움직였다는 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한남동 관저에 계신 윤 대통령이 뭔가 관저 정치를 시도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의혹도 좀 있거든요. 관저 이런 정치한 지는 우려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관저 정치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관저 정치가 오래된 거는 사실이고 관저에서 지금 대통령실 그 참모들이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는 거는 내란을 좀 선동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으로 낸 그리고 그 시점도 이게 직무가 정지된 이유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해서 그분들도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 지도부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계엄 당시에도 혹시 우리 당의 어떤 관련 우리 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무슨 연락을 받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자칫하면 굉장히 심각한 법적 처벌.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동조, 방조 이런 것들도 심각한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더구나 이제 탄핵이 이루어진 다음에 혹은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본인에 관련한 탄핵이 그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전후에 우리 당 의원들과 무슨 통화를 하거나 무슨 간접적인 연락을 했거나 그럼 이게 안 밝혀지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